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삼각방정식이 나와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은 모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방정식도 그렇고 삼각부등식도 그렇고 일단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충분히 연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먼저 삼각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삼각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sin x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삼각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걸 보통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함수로 나누죠. 이게 y는 sin x와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로 봅니다. 그럼 2분의 1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쭉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겠죠. 그러면 y는 sin x와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우리가 찾는 방정식의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여기 보면 여기와 여기에 해가 존재하겠구나. 이걸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는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을 줍니다. 이렇게 x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해를 구하라거나 이렇게 조건을 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고 여기가 지금 2파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파이 사이 안에 있는 해는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이 이제 구해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좀 그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값은 6분의 파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분의 파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여기를 못 찾아. 여기가 얼마인지. 자, 이걸 못 찾는 이유는 지금 선생님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사인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2분의 1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라는 건 알아. 근데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급적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0에서부터 한 6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한 1 정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 3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을 좀 넘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파인데 파이가 3.14니까 대략 한 3 정도, 여기가 이제 2파인데 그게 대략 6.28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높이 1과 맞춰서 대충 이렇게, 그리고 좌우 대칭이 좀 눈에 보이도록 해야 이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6분의 파이면 당연히 여기가 6분의 파일 거예요. 그죠? 여기가 6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갔다. 그러면 6분의 5파이구나.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우리가 삼각방정식을 방정식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대칭이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요런 정도라면 여러분들도 쉽게 해결이 되는데 실전 문제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요. 코사인 가지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코사인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다. 위에 거랑 똑같네. 어쨌든 그냥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더 쭉 가서 자, 여기에도 하나 보입니다. 여기도 하나 보여요. 쭉 가면 이쪽에도 하나 또 있겠죠. 그 다음 양수 쪽만 있나? 음수 쪽도 있지. 반대쪽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어진 구간이 없으면 이제 일반해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반해까지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x의 범위가 보통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주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파이죠. 얘가 2파이기 때문에 여기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해가 이거와 이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먼저 이쪽부터 구해봅니다. 요 길이가 얼마일까를 보는데, 자,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됐다. x는 6분의 파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우리가 6분의 파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요 길이도
길이도 6분의 파일 거라는 건 뻔해요. 여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6분의 12파이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6분의 11파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삼각방정식을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sin x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여기가 2파이죠? 여기가 파이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은 대략 한 여기쯤 있다고.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가 지금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은 대략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하면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여기와 여기 두 군데에 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90도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요게 60도, 즉 3분의 파입니다. 자, 요 길이가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3분의 파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줘서 3분의 2파이다. 자, 이렇게 해서 0하고 2파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뭐 탄젠트 x가 1이다. 자, 이렇게 주면 탄젠트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한 번만 더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돼요. 탄젠트 그래프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죠. 카톡 왔네. 여기가 2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또 왔네. 자, 2분의 파이니까 3.14를 반으로 나눈 한 1.5 정도 된다 생각하면 1이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 해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 보이고요. 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해가 하나 존재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 두 개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이게 1이 되는 요 값이 얼마냐? 여기가 탄젠트가 1이 되는 값은 4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4분의 파입니다. 길이가 4분의 파이죠. 요 길이도 4분의 파이겠네. 그지? 여기가 2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요 길이가 4분의 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카톡 끄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방정식의 일반해라는 게 있는데, 뭐 일반해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요. 여기 우리 어떤 거 가지고 갈까요? 뭐 밑에 거 가지고 갈까요? 여기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다,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했을 때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제한 조건 자체가 아예 없다면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이 x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6분의 파이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있죠. 그 다음에 2파이를 기준으로 6분의 11파이도 있지만 뭐 6분의 13파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해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쭉 써볼까요? x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반대로 쓸걸.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파이를 기준으로 여기가 6분의 뭐 11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분의 13파이.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이제 일반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 요런 해들. 여기서는 이제 여기 요 두 개 정도가 되겠죠. 요런 거를 우리가 특수해라고 한다면 그 반대말이 이런 제한이 없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식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 0, 그 다음에 2파이, 그 다음에 4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루트 6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2n파이, 요게 이제 2파이의 배수라는 뜻이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형태로 해서 일반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대칭성에서 봤을 때도 이 가운데 지금 파이가 있죠. 이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도 마찬가지로
반복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이, 저쪽에 3파이, 그 다음에 5파이를 기준으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표현으로 이런 걸 다 표현할 수 있느냐, n의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딱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석에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뭐 교재가 나중에 바뀌면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129페이지 보시면 삼각방정식의 일반의 맨 아래 노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녹색 글씨로. 거기 1번을 읽어보시면 일반에는 특수해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 내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2에서는 이제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제 직접 이제 해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주기가 변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푸는 거랑 별개입니다. 답 내는 거랑 별개로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지금 2파이고 여기가 지금 파이예요. 그죠? 그럼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이걸 세등분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3분의 파이니까 여기 이제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이어주셔야 되고요. 대략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이제 이쪽에 라인이니까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이 여기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시면 되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몇 개의 근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요 x-3분의 파이를 t라고 하는 변수로 바꿔요.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해볼까요? 뭐 x가 0에서 2파이 사이니까 이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거니까 얼마예요? 3분의 6파이에서 3분의 5파이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t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sin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이제 sin 요 t 값을 이제 구해주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t입니다. 그죠? 여기는 x였지만 여기는 t가 될 텐데 sin t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가 이제 요 끝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잡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t의 범위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조정은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양수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다 생각하면 요 폭이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게 6분의 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뭐 요 길이도 당연히 6분의 파이겠죠? 6분의 파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파이고 여기가 지금 2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값이 여기 보이는 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이거 6파이냐? 6분의 파이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6분의 7파이. 여기 t의 값이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하나 존재하죠. 여기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가야 되니까 6분의 뭐 11파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쪽에도 있어요. 사실은. 뭐 요렇게 되니까 이쪽에도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0에서 6분의 파이만큼 이제 덜 가야 되겠죠. 덜 가야 될 테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t값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거. 요거를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요 놈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는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근데 이 6분의 11파이는 3분의 5파이는 이건 2파이를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요게 3분의 5파이니까 이게 6분의 10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안 들어갑니다. 이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x를 구해줘야 되니까 t라고 하는 건 지금 x-3파이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다시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해줘야 돼. 이게 3분의 파이를 더하면 얼마죠? 3분의 파이가 6분의 2니까 이게 6분의 9파이. 6분의 9파이니까 이게 이제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3분의 파이가 6분의 2파이니까 x는 얼마가 돼요?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코사인 2x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코사인 2x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기가 파이죠. 주기가 파이니까 원래 코사인이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이렇게 생겼다면 이 코사인 2x는 그거를 두 번에 나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를 두 번에 나눠 가야 되니까 나름 괜찮아. 나름 괜찮아요.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코사인 2x 그림이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상수함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이게 교점이 총 4개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일단 무조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총 4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4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요. 코사인 2x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2x를 t로 놨을 때 코사인 t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t로 봤을 때는 코사인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가 t일 때 그러면 2분의 1은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에 지금 하나 보여요. 그죠? 이쪽에도 하나 보이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게 얼마니? 이게 3분의 파이죠? 이 자리가 일단 3분의 파이가 되고 그 얘기는 요 길이가 이제 3분의 파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쪽도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니까 얼마니? 3분의 5파이가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t값은 이렇게 두 개가 모양이 보여요. 자, 그렇지만 이걸 x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2x가 t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t가 요거 3분의 파이일 때 x는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3분의 5파이일 때 x는 6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아까 4개라 그랬는데 왜 나는 2개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 이게 파이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5파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이 두 개는 어디로 간 거지? 왜 안 나오지?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놓쳤던 게 뭐냐면,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니까 2x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0에서 어디까지일까? 4파이까지겠죠? 그죠? 4파이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요 한 사이클만 가지고는 이 t값을 다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t는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요. 저쪽 4파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이 값에다가 둘 다 2파이씩을 더한 것이 또 나와요. t가 하나 더 나온다는, t가 두 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2파이라는 것이 3분의 6파이이기 때문에 자, 3분의 7파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2파이를 더한 거. 그러니까 이게 3분의 6파이니까 얼마니? 3분의 11파이가 되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로 바꿔야 되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니? 6분의 7파이하고 6분의 11파이. 그게 우리가 찾는 요 값이겠죠. 가 이제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분의 11파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근이 총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런 이제 삼각방정식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2차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사인으로 통일을 합시다. 요거는 못 바꾸지만 요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2배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사인 x에 마이너스 1이 제로네.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x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x가 있고, 플러스 1이 0이죠. 맞죠? 여기 2가 있으니까. 그 다음 부호 바꿔주면 2배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에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 x를 우리가 t로 놓게 되면 당연히 이제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2t 제곱 플러스 t에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게 2t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하고 t가 1일 때가 이제 방정식의 근이 되는데, t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 또는 사인 x가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겠네요. 그죠? x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이 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쪽 문제를 푸는데 조금 걸릴 것 같네. 자, 뭐 최대한 안 걸리게 해봅시다. 사인을 일단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건 좀 늘려주면 될 것 같고,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였으니까 이렇게. 자, 일단 1이 되는 곳은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맞나요? 틀렸네, 그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입니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겠죠. 자, 그렇게 되면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에요. 그죠? 2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요. 요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 크기는 이게 6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죠. 30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요 폭이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서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이제 2파이에서는 더 이상 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해가 두 개가 나오고요. sin x가 마이너스 1 되는 데는 여기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3파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 구간 안에서 0에서 2파이라는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총 3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여기 지금 4제곱이 있고 여기 4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제곱 형태로 봐서는 무조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다를 활용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사인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쪽에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가 있을 텐데 이게 1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제곱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제곱이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죠? 이게 1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사인 제곱이 2개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2개네요. 그러면 2배의 사인 제곱 x하고,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1이 0에다가 되나봐. 자, 그런데 뭐 뭘로 바꿀까? 사인으로 바꿀까? 코사인으로 바꿀까? 자, 사인으로 바꿉시다. 요거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 2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2 사인 제곱이 있고요. 여기 플러스 2 사인 제곱이 있네요. 그러니까 4배의 사인 제곱 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제로네요. 자,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 본다면 넘기고 나눠주고 4분의 3에 루트 씌운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범위가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여기쯤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라인 안에서 두 개의 해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쭉 가보시면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또한 2개의 해가 존재하게 돼서 총 4개의 해가 보이네요. 자, 직접 해보시고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에다가 탄젠트를 곱해서 정리해요.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x-x분의 1,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x가 0이 아니면,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2차 방정식하고 같아요. x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변에 x 곱해주면, 이거 x제곱 되고, 여기 x 곱해지면서 x, 마이너스 1이 0이다와 같은 뜻이죠. 물론 이제 x가 0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것도 탄젠트가 일단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양변에 곱해가지고 탄젠트에 대한 2차식을 만든 다음에 t로 또 치환하고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릴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내려가 볼게요. 자, 10-3이 방정식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갈게요. 자,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다음 삼각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자, 실근을 가지기 위한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있고 사인 제곱이 있는데, 얘는 사인으로 바꿀 수가 없지만 얘는 제곱이라서 이건 충분히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해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코사인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a가 제로입니다. 자, 요런 형태가 됐네요. 앞에 부호 좀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제로다라는 형태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매개로 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 코사인 x를 t로 놓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자, 1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퀄이 빠졌는데 책에도 빠져 있네요. 그죠? 여기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은 여기 요것 때문에 또 1이 들어가네. 그죠? 이 양쪽은 어쨌든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에요. 자, 요런 방정식을 풀 때 a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통째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문제는 다양한데 일단 요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t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축을 확인을 해야 그래프가 좀 안정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축을 한 번쯤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렇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서 자, 축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t가 1이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t의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여기가 축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어쨌든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좀 넓게 그려야 되겠네요. 통과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x축의 위치가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축이 지금 이 위에 있게 되면 요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1과 1 구간 안에서 x축하고 그러니까 t축하고 교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요 구간 안에서 x축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꾸 x축이라네. 자, t축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반드시 통과해야 이게 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위로 통과하게 되면 실근이 없고 이 아래로 통과해도 실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빼야 되거든. 그지? 요 구간 안에서 요거랑 만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에 대해서는 이게 음수가 나와야 된다. 자, 이게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ft라고 놨을 때 여기 f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죠? 자, 요 값이 0보다 크면 되는데, 자, 0보다 크면 요게 구간 요 안에서 실근이 잡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이퀄이 들어갔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했다. 이 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해가 여기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해인데 t는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범위 안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퀄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1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니까 그래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되겠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t가 1이어도 여기가 이제 해가 될 수 있어요. t는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여기다 직접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니까 얘랑 지워지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래서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을 넣었을 때 자,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지워지고 이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둘 다 만족해야 되죠. 한쪽만 만족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서 a의 범위가 나오네요. 자, 뭐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니까 요거는 삼각방정식이긴 하지만 2차 방정식으로 돌려푸는 형태의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내신 시험 같은 데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문제들은 좀 여러분이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 알파, 베타 이 두 근에 대해서 뭐 이게 여기가 가운데 1이 있어야 한다. 또는 뭐 이쪽에 뭐가 있어. 3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아야 된다. 또는 뭐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한다. 그죠? 두 근 사이에 반드시 1이 있다. 즉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근이 제한을 받을 때는 여러 개의 부등식에 연립부등식으로 답을 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의 부호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의 부호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x축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실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조건을 빼버립니다. 되는 것들만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끝값의 부호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하는데 자, 끝값의 부호. 만약에 요거 두 개는 없고 요게 1 사이에 있어야 돼.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돼야 되겠죠. 또는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양 끝값인데 이런 것들의 부호. 여기서는 1과 마이너스 1이 바로 경계값. 그죠? 끝값이라기보다는 경계값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값. 요거 부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축의 부호예요. 축의 부호. 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면 축이 1보다 크다 작다 이거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걸 빼고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그러면 축도 당연히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뭐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근각계수의 관계까지 총동원하기도 해요. 두 근의 합,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여기서는 a분의 c의 부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 표현한 다음에 이걸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대부분 문제집 풀이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뭐 요것만 떨렁 써갖고 답을 내거나 지금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판별식만 떨렁 써서 답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그렇지만 사실 꼼꼼하게 따지려면 이걸 다 해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두 근의 합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 2가 나왔어. 두 근의 합. 양수. 그죠? 그러면 뭐 어쩌라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반드시 x축을 통과한다고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 경우에는 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만 하게 되는데 총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푼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근의 분리라는 단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1학년 과정에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여러 개를 해서 교집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메모해 두시고요. 이런 조건 5개도 꼭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끊었다가 삼각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